네, 이 시간은 조프로 경제TV 시간입니다. YTN 경제부 조태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태현입니다. 네, 오늘도 주식시장부터 알려주시죠. 네, 간밤에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네, 다우가 1포인트 올라서 그러니까 사실상 보합이었고요. 네, 나스닥과 S&P 500은 하락했습니다. 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4차 회담이 열렸지만 결론이 없이 끝났고요. 네, 러시아가 조금 뒤에 또 설명드리겠지만은 디폴트 우려가 커진다는 점,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이렇게 되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네,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국내 증시도 또 휘청거렸습니다. 음. 코스피가 장 초반부터 약세를 보였고요. 네, 이후에 낙폭이 커졌는데 특히 장 막판에 조금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0.91% 내린 2621.53으로 장을 마쳤는데 가장 큰 이유를 꼽아보라면 역시 외국인의 매도세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7일 연속으로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기간의 순매도 금액이 4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이 물량을 개인들이 받아내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도 소폭 하락한 채로 장을 마쳤습니다. 역시 변동성이 커질 때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렇죠, 좀, 아무래도. 네. 네네. 좀 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러시아가 디폴트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고요. 맞습니다. 러시아가 당장 내일 달러화 국채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데요. 이 네. 액수가 한 1억 1,700만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1,400억 원가량이 됩니다. 네네. 그렇게 크지 않은 돈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네. 왜 러시아가 보유한 외환이 6,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8,800조 원 정도에 달한다고 해요. 근데 네. 러시아의 설명으로는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동결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건 아닌데 돈을 쓸 수는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네. 러시아는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이자를 갚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고요. 또 설령 지급하더라도 자국 화폐인 루블화로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근데 이 국채는 달러화로 발행을 했잖아요. 그쵸. 거기다가 최근에 루블화의 가치도 폭락한 상태죠. 그래서 루블화로 돈을 갚겠다는 거는 디폴트와 다를 바 없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네네. 이 디폴트는 빌린 돈의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하는 채무 불이행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국가 규모일 경우에 주로 쓰는 말이니까 네. 사실상 국가가 부도를 내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첫 고비인 내일을 버티더라도 다음 달 초까지 만기일이 잇따라 도래하는 만큼 네. 러시아의 디폴트는 기정사실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이 러시아가 디폴트를 하게 되면은 지난 1971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첫 국제 디폴트가 될 전망입니다. 이게 러시아가 안 갚겠다는 건지 못 갚겠다는 건지를 잘 모르겠는데 둘 다 아무튼 아닐까요? 네. 예, 아무튼 러시아가 지난 1998년 그러니까 한국의 IMF 위기 직후에 러시아도 맞습니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러시아 말씀하세요. 네, 그때랑 지금이 뭐 상황이 네. 좀 다른가요? 아니면 비슷한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1998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네.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러시아는 소련 붕괴 직후였던 상황이었고요. 말씀하셨던 1997년에 아시아의 외환위기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러시아의 원자재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아, 모라토리엄은 지금 유예를 뜻하는데 네. 좀 쉽게 풀자면은 지금은 돈이 없어서 돈을 못 갚겠다. 그런데 조만간 돈을 마련할 테니까 좀 기다려달라 이렇게 선언을 한 건데요. 당시에는 전 세계 금융시장이 크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특히 그렇죠. 미국에서는 러시아 국채에 투자했던 헤지펀드,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파산하면서 네. 상당히 다우가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네. 지금 상황을 근본적으로 다른 게 당시에는 러시아가 돈이 없어서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는데 지금은 돈은 있지만 인위적인 제재 때문에 상환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원자재 수출에 의존하고 있긴 하지만 국가 부채 비율이나 경제적인 체력 자체가 당시와는 수준이 다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폴트는 못 갚겠다는 거고 모라토리엄은 좀 미루겠다 이제 이런 건데 어쨌든 조금 그때와 다르긴 한데 네네. 근데 국제 신용에 주는 그 영향은 네. 이게 나라가 굉장히 재정이 위험한 상태다 해서 네. 그렇게 크게 다른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러시아와 거래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제 네. 우리나라 기업들 어떤 영향을 받는지가 가장 관심인데 이건 어떻습니까?
좀 짚어볼 게 있는데 네. 일단 러시아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GDP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 기준으로 1.7%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작은 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러시아는 천연자원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로 돼 있다. 이 점이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네네. 세계 3위 산유국이고요. 우크라이나랑 합치면은 세계 밀수출의 30%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니켈과 알루미늄 같은 다른 원자재의 주요 공급 국가이기도 하고요. 네. 지금 전 세계 경제를 보면은 가장 큰 문제가 역시 고물가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러시아의 디폴트로 원자재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면 물가는 더 빠르게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는 원유를 포함한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환율이 치솟고 있다는 점도 좀 걱정입니다. 네. 우리처럼 수출 비중이 큰 경제 구조는 환율이 높아지면 과거에는 수출품의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많았고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네. 그런데 지금은 제품 생산 기지가 외국으로 많이 나가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원자재 수입 물가가 오르는 부정적인 측면이 조금 더 부각되는 편입니다. 당장 원달러 환율이 오늘도 소폭 올랐는데요. 네. 1240원을 넘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1250원까지 오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인데 아무튼 피해를 그렇죠. 최소화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좀 아파트 시장을 좀 살펴보죠. 분양 단지를 대상으로 교란 행위를 점검해 봤더니 이상 거래가 굉장히 많았다고요? 네, 국토부가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는데 네. 의심 사례 125건이 적발됐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게 역시 위장 전입이었어요. 100건이었고요. 네. 청약 통장 매매가 14건, 위장 이혼이 9건이 있었습니다. 위장 전입은 워낙 꾸준히 계속 적발되는 사례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은 경남 김해시에서 일어난 일인데 자녀 셋이 있는 한 부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아내 명의로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된 뒤에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부부와 자녀가 이혼 뒤에도 계속 같은 주소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공급 청약을 받기 위해서 위장 이혼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케이스고요. 실제로 가점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런 일이 왕왕 있다고 합니다. 네네. 또 세종에서 분양된 아파트 단지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를 봤더니 강원도 춘천, 횡성, 경기도 안산, 홍성 이런 데에서 신혼부부들이 있었어요. 네네. 공인인증서를 양도해서 청약통장을 매매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불법 청약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요.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1,000만 원을 넘으면 3배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네. 주택 공급 계약은 당연히 취소되고요. 10년 동안 청약 신청 자격도 박탈된다는 점은 좀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이게 뭐 분양이 로또라는 말이 나오는 세상이니까 이렇게 위장 이혼까지 해서 분양을 받는 뭐 그런 일이 벌어지네요. 사실 오죽하면 이럴까라는 생각도 안 드는 건 아니지만 네. 그렇다고 절대로 옹호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렇죠. 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조프로 경제TV 뭔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를 말씀을 오늘 드렸는데 지금 국내 경제에 정말 큰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이런 상황에서 정권 교체기까지 찾아왔는데요. 결국 중요한 건 인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20년 정부를 말하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네. 5년 만에 정권 교체의 대상이 됐어요.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인사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정권 초기부터 이 거시경제 정책에 대한 전문가가 적다 이런 점이 문제로 계속 지적되어 왔고요. 이것이 결국 정책 실패로 이어졌다 이런 지적도 적지 않은데요. 그래서 한 말씀 드리면은 인사가 만사다. 새 정부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